내란 후도 윤석열 덕분에 검찰도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가 수사관으로 일어나됩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제2법 예고안을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공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고, 민주당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인력 구조가 일원화되면서 정부안 초안에 담겼던 수사사법관의 신분 보장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검사가 수사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직급은 중수청 설치법에 따라 명시하지 않고 향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당원의 힘으로 결국 중요 부분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해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회에서 그 정부 입법 예고안과 무관하게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니까요. 예.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진보적인 야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회의 안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는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경위는 총리실 산하 TF에서 낸 것은 검찰 개혁을 안 하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됐고 앞으로 국회에서 여당과 진보 야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법무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망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지금도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도 다른 검찰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검찰개혁이에요. 만약 정성호 장관이 진짜 이 검찰을 우리 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마음속에 이 칼을 잘 벼려가지고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요.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인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과 정청래 대표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 논의가 어디서 왜 출발했는지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라. 이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대통령의 견해예요. 저는 이제 이 방침에 따라서 국회가 자기의 권한인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총론적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 합당 논란과 관련한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얘기를 압축해서 했는데 그 맥락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떼서 공격하는 건데요. 말이란 게 늘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만 참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간 온 국민은 사법부의 권력이 얼마나 일방적이며 막강한지 체감했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사법 권력은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게 헌법 제1조 제2항의 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해도 되느냐는 헌법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일희 씨 쪽팔리지 않습니까? 사법 독립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는다고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범죄자를 비호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내란범의 그림자를 안고 사법부 수장 자리를 억지로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법 정신과 사법부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결단한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원활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